자,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이 선익 시스템입니다. 선익 시스템은 이 디스플레이용 이 증착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. 이 최근에 이 실적을 보시면은 이 22년, 23년, 24년 실적을 보시면은 이 들쑥날쑥하고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25년을 이 기점으로 매출과 영업이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이 분기 실적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25년 이 6월을 기점으로 매출과 이익이 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당히 다른 회사로 이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25년도에 이 예상 매출과 영업 이익을 본다라면은 현재의 시가총액은 이 저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향후에도 이 25년처럼 계속해서 좋아질지 아니면 이 깜짝 실적에 불과할지에 따라서 이 주가 상승의 이 정도는 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선익 시스템은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스플레이용 이 증착기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. 이 증착기라 하면은 이런 장비인데요. 이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때에 이 유리 기판에 얇은 방막을 이 균일하게 형성하는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디스플레이 생산의 가장 핵심적인 장비가 바로 이 디스플레이용 이 증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선익 시스템의 이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24년도에 이 반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실적은 앞서 살펴봤다시피 25년 이 2분기를 기점으로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24년도에 중국 이 BOE향 디스플레이 이 증착기를 수주했기 때문입니다. 그러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했지만은 향후에 여타 다른 기업으로부터의 수주가 약간 불확실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금 조정을 받았습니다. 향후에 이 다른 회사로부터의 과연 이 수주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한번 점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디스플레이 증착기는 이 디스플레이 8.6세대에 대한 이 투자가 증가하면서 디스플레이 증착기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 OLED 투자의 가장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이 8.6세대에 투자를 단행했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스플레이 이 8.6세대 투자에는 가장 핵심적인 장비인 이 증착기를 들여와야 되는데 이 전 세계에서 이 디스플레이 증착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이 캐논 도키 가장 선두 기업이고 기술력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캐논 도키와 이 선익 시스템 이 두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8.6세대 이 설비 투자를 시작하면서 캐논 도키와 약 1000억엔 수준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 당시의 환율로 보면은 약간 9,100억 원 수준이지만 이 현재 환율로 보면은 9,470억 원, 대략 1조 수준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두 회사의 협의에 따라서 이 캐논 도키는 내년 2분기, 25년 이 2분기와 25년 이 4분기에 이 각각 한 대씩 이 8.6세대 증착 장비를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 공급하게 됩니다.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 증착 장비 한 대의 가격이 거의 5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장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뿐만 아니라 이 업계 리딩 기업인 이 증착 장비 리딩 기업이고 거의 독점 기업인 이 캐논 도키는 약 1조 5천억 원을 삼성 디스플레이에 요구할 만큼 이 장비 가격이 이 기술력에 따라서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고 이익률도 어마어마하게 큰
이 장비 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8.6세대 이 투자를 진행함에 따라서 이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인 이 BOE도 삼성 디스플레이에 따라서 급하게 이 8.6세대 디스플레이 장비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. 자, 그로 인해서 증착기 제조업체를 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 선익 시스템과 일본 캐논 도키에 이 납품 의향서를 이 보내게 됩니다. 이 선익 시스템과 캐논 도키 둘 다 이 납품사 선정을 위해서 이 비딩을 시작하는데 결국 이 선익 시스템이 이 BOE항 8.6세대 증착 장비 납품 공급사로 이 선택되게 됩니다. 이는 단순히 이 선익 시스템이 저렴한 가격에 이 증착 장비를 공급한다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은 이 BOE 같은 경우에도 이 디스플레이를 이 애플에 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 상당히 이 엄격하고 어렵기로 소문난 이 애플의 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이 BOE가 이 선익 시스템의 장비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익 시스템의 8.6세대 장비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자, 뿐만 아니라 이 캐논 도키가 삼성에 이 8.6세대 장비를 들여오기로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 장비를 1년에 이 2대 이상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BOE가 이 장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애플을 설득하면서 결국 선익 시스템이 이 장비 납품사로 선정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선익 시스템 또한 이 애플의 이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선익 시스템의 장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 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봤을 때 이 결론적으로 이 선익이 이 BOE의 장비를 납품하게 되면서 향후 이 중국의 비전옥스나 CSOT 그리고 이 LD 디스플레이 등에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 장비를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선익 시스템의 이 8.6세대 이 증착 장비는 이 LG 디스플레이와 이 협업을 통한 이 공동 개발이기 때문에 향후에 현재로서는 이 LG 디스플레이가 8.6세대에 이 투자를 할 이 재무적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미루고 있지만은 이 향후에는 이 LG 디스플레이 또한 이 선익의 장비를 써서 이 8.6세대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현재도 이 LG 디스플레이는 이 R&D 제품이나 이 애플워치, 이 차량용 OLED 생산에는 이 선익 시스템의 이 증착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는 이 선익 시스템과 일본의 이 캐논 도키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캐논 도키의 이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전 이 8.6세대 이전에 이 OLED 증착 장비는 거의 캐논 도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 8.6세대부터는 이 선익 시스템이 이 중국의 BOE에 이 납품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선익 시스템과 일본 캐논 도키의 이 경쟁이 점점 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선익 시스템의 장비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선익 시스템이 이 BOE에 이번에 납품하는 것은 2개 라인의 이 장비 납품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2대의 장비를 납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앞서 일본 캐논 도키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 2대의 장비를 거의 1조 원 가까이 납품했지만은 이 선익 시스템은 이 BOE의 2대를 대략 한 5천억 수준 캐논 도키의 절반 가격에 이 공급한 것으로 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. BOE는 이 2대의 장비로 현재 16K 규모의 이 8.6세대 OLED를 생산할 수 있지만은
결국에는 32K 규모의 이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라고 이 공언한 만큼 향후 이 두 대의 장비 발주가 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시장에서 예측하는 바에 의하면은 향후 두 대 장비 중에서 이 한 대는 이 선익이 가져가고 한 대는 이 캐논 도키가 가져갈 것이 유력하다라고 지금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. 결국 이 삼성이 시작한 이 8.6세대 OLED 투자는 이 필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향후 삼성도 추가적으로 투자를 더 진행하겠고, BOE, 이 비전옥스, CSOT, 그리고 이 LG 디스플레이 또한 이 8.6세대 OLED 투자에 뛰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이 증착기 시장은 크게 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앞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은 이 선익 시스템은 이 작년에 수주한 중국 BOE향 8.6세대 증착기 장비가 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올 2분기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성장되고 있죠. 향후에 남은 이 매출이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은 추가적인 8.6세대 증착기 수주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에서는 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하지만 이 8.6세대 투자는 필연이고 이 BOE를 제외한 타 패널사로부터의 수주 모멘텀 역시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이 BOE 장비를 납품할 때 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이 애플의 이 퀄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일본 경쟁사인 캐논 도키 대비 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모두 이 우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8.6세대 증착기 장비 시장에서 향후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뿐만 아니라 이 선익 시스템은 이 올해죠, 25년 9월 24일에 190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공시했습니다. 이 신규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전에 이미 이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 단지에 250억 원을 들여서 이 부지를 매입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합한다라면 대략 이 500억 원 수준의 이 투자를 선제적으로 단행했기 때문에 향후에 양산용 증착기 기준 4대의 이 캐파를 확보했습니다. 캐논 도키가 1년에 2대를 만들기도 벅차다고 했는데 4대 수준의 캐파를 확보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규모의 이 캐파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선익 시스템이 이 정도로 대규모의 이 시설 투자를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이 8세대 OLED 양산용 증착기 시장이 새로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 현재 삼성과 BOE가 절반 정도 투자를 했고 나머지 업체에서는 아직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투자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양산용 증착기 시장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점, 그리고 이 연구용 증착기 시장도 커질 것이라는 점과 이 올레도스 증착기 시장이 새로 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 시장도 상당히 커지기 때문입니다. 결국 이 글로벌 패널사들의 이 8세대 팹 증설 사이클에 맞물려서 이 선익 시스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뿐만 아니라 향후 이 3세대 이 스마트 글래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이 성장할 것으로 이 예측됨에 따라서 이 시장에 공급하는 이 양상 설비 또한 상당량 이 물량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나오는 이 양산기 또한 이 양산용 증착기 또한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선익 시스템의 이 매출과 이익의 증가 사이클은 이제 이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결국 이 8.6세대에 대한 투자나 이 스마트 글래스 시장, 이 시장이 개화함에 따라서 향후에 이 디스플레이 증착기 시장은 상당히 커질 것이
이 당연시돼 보이기 때문에 이 애플의 콜 테스트를 통과한 이 선의 시스템의 그 시장을 캐논 도키와 양분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. 여러분들도 이 선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시고 향후 투자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